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모 방송에서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20년 지기 동반 입대까지 한 친구가 바람이 났다는 충격적인 사연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밤을 새워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불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 집안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서였다는데요. 이렇게 몰래 설치한 녹음 파일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몰래 녹음기를 집에 놓아야 했던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흥신소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청이나 녹음을 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막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변호사들이 이런 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막 소개해달라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업체들은 아직까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탐정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탐정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증거를 채취하려고 하다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역으로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에 파탄 책임을 물으려고 하다가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전에는 이런 경우에 있더라도 가사 사건에서는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해주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가사 사건에서도 그 증거로 채택을 안 해주는 법원이 재판부가 많이 있어서 가사 사건에서도 증거로 내는 것도 저희들이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거나 시도하려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 소개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안내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프로그램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기억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라도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사고 대처 방법,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 네. 전문 변호사가 되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은 사실 어제 받았습니다. 네. 아직 답을 채우지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전문 변호사 아니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는 맞는데 처음에 이게 이런 부분 나는 누구인가부터 접근을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변호사는 어떻게 됐나? 아니, 저는 교통사고 네. 전문 변호사는 우리 한문철 네. 변호사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네. 한문주 변호사님 훌륭하시고 그 뒤를 네. 또 제가 한번 이어받아 보려고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변호사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준비된 사연 제가 보고 진짜 전문 변호사님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늦은 밤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형님을 충격해 쓰러뜨리고 따라오던 다른 차량 2대가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맨 처음 형님을 친 차량은 그대로 도주해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2 차량은 사고 사실을 알고 사고 후 조치를 했지만 마지막 차량의 역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형사재판 1심은 2 차량에 대해 사망의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어떤 차량의 역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2 차량의 운전자들을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3심에서도 첫 번째 차량은 찾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차량은 사망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형님의 남은 가족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형사재판부터 변호사님이 좀 살펴보죠. 1심에서는 따라오던 두 차량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고요. 근데 2심, 3심은 무죄 선고를 했네요. 네. 어떻게 보면 1심에서는 유죄 선고한 것은 그냥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어쨌거나 사람이 사망했고 역과한 건 맞으니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 3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다는데 그 이유는 사연에도 나타나 있는데 결국 사람이 사망했는데 1차 사고로 사망했는지 2차 사고로 사망했는지 3차 사고로 사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 차량에서 사망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을 사망시킨 것이 아니라 시체를 밟고 지나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해서 무죄 판결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형사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민사 경우는 어떨까요? 민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경우도 많지만 달리 가는 경우도 특히 교통사고에서는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민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받을 수 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고요. 소송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가지고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고 밝히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민법에서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하고 좀 다른데요. 형법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님 그 고시공부 예전 한 오래되시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년 됐습니다. 20년 되셨어요. 예, 형법 총칙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 해가지고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본다. 라고 해서 A도 살인의 고의로 뭐 칼로 찔렀고 B도 살인의 행위로 칼로 찔렀는데 누구에서 사망한지 모르면 둘 다 살인 미수죄로 어쨌거나 처벌하는 그 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기 때문에 과실범 미수는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서 결국 형사적으로는 처벌 못하고 하지만 민사에서는 760조를 보면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그다음에 2항을 보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가능한 거네요. 이 규정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로 볼 수도 있죠. 네, 이거와 비슷한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운전자들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했는데 민사재판은 반대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고 그것도 과실을 80%는 인정했습니다. 보통은 누워있는 사람을 야간에 치고 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한데 이번 사건은 처음에 치고 간 차량, 역과한 차량, 또 역과한 차량을 하나의 그 일련의 행위로 봤기 때문에 또 친 차량이 도주하지 않았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 행위와 역과한 차량 다 합쳐가지고 야간에 도로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을 이례적으로 20%로까지 판단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유족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차량이 이제 역과했다는 게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차량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사망을 가져왔는지를 못 밝히니까 한다는 건데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은 죽었는데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원은 정말 믿을 때가 못 된다.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사실은 비난을 받고 검찰이 비난을 받고 이렇게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사와 민사가 왜 달라질 수 있는지 조금 변호사님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먼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증인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하는데 있냐 없냐의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으면 있는 대로 판단하겠지만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원칙에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사망한 것만 안 돼. 밝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 네. 나는 뭐 어떻게 본다면 진실은 하나겠지만 밝혀내지 못하면 진실이 아닌 게 되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무죄 판결된 것이고 민사재판에서는 그런 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이게 독립된 행위가 경합돼서 원인이 판명되지 않더라도 연대해서 책임진다는 규정을 또 민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어쨌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책임이 어쨌든 정확히 아니더라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는 반면에 형사적으로는 누군가가 책임이 졌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는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민사와 형사의 차이다. 이것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운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교통사고 사건은 이제 소송으로 많이 안 해보거든요. 저하고 정 반대신데요. 그럼 운전은 변호사님 안 하십니까? 운전은 잘 못합니다. 네. 누구라도 사실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에서 뭐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네, 마지막으로 조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운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죠. 안 하든가 아니면 각오하고 하시든가 아니면 운전할 수밖에 없다면 기본적인 부분 적어도 보통 신호, 교통법규를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되고 양보와 배려를 운전하시고 속도는 빠르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한다면 그래도 본인이 억울한 사고는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신 것에 많이 못 미친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도 운전하면서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좀 자주 오셔가지고 도움 말씀 앞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러만 주신다면 제가 무조건 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상의 너에게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